바리바리 싸들고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약한 민박집으로. 이 친구들이 강촌에 들어오는 순간 해방감을 느껴요. 최악이죠, 아주 최악. 아예 안 되고요. 부동산적으로는 아예 잘 안 움직여요. 요즘은 학교에서 가면 보통 소수정예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추억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939년 경춘선의 첫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자본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사설철도. 경춘선 개통으로 꼬박 하루가 걸리던 서울과 춘천은 2시간으로 단축됐고, 이 열차는 80년대 들어 청춘열차로 변신합니다. 청량리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열차는 나무와 석탄 대신 젊음과 낭만을 싣고 달렸습니다. 경춘선 정거장이던 대성리와 강촌은 MT의 성지가 됩니다. 90년대 X세대까지도 대성리와 강촌의 아성은 이어졌습니다. 1인당 몇천 원이면 잘 수 있는 대형 온돌방을 대체할 수단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공학번 들어 학생들은 더 이상 떼지어 몰려다니지 않았습니다. 335 마음 맞는 이들끼리 자동차를 몰고 여행을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2010년 경춘선이 상봉 춘천을 잇는 전철로 업그레이드가 되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길이 뚫리면 사람이 모일 줄 알았는데 대성리와 강촌은 당일치기 여행지가 된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대성리까지 뭐 1시간 이 정도밖에 안 걸리고 있는데요. 과거에 대성리 하면 정말 MT의 성지였죠. 어찌 보면 서울에서 기차 또는 시외버스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유원지였습니다. 대성리가 속한 가평구는 지방소멸지수에서도 위험 단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마을은 아예 이름이 MT 마을이죠. 여름 그리고 겨울에 이곳을 방문하는 대학생들의 MT 행렬은 마을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발길이 줄자 MT촌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MT촌의 상징은 뭐니 해도 이 족구장이었는데요. 이 지역도 과거에는 다 MT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변했는데요. 가족 동반 펜션 등으로 다 교체가 된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펜션 경기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대성리역입니다. 1970, 80년대 MT 문화의 성지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역사의 지붕이 빨간 벽돌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현대화된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접근성은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졌지만 기차 여행이 주는 낭만은 희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성 공판장이라고 써있네요. 뭐 대형마트 같은 개념이겠죠. 예전에는 역 바로 옆에 있는 이곳에서 그 학생들이 먹을거리 또 술, 안주거리 이런 것들을 잔뜩 사가지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서 MT촌까지 계속 갔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이 주변은 장을 보는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는데 지금은 뭐 한산하네요. 예전에는 MT를 막 수십 명씩 오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패턴이 어때요? 요즘은 학교에서 가면 수십 명씩 가는데 아니면 보통 소수정예로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MT 문화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느끼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시간에 딱딱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전부 최악이죠, 아주 최악. 아예 안 되고요. 부동산적으로는 아예 뭐 좀 잘 안 움직여요.
이 지역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노포가 많은데요. 신규 식당은 사실상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매운탕이나 보리밥집 같은 토속적인 식당이 많습니다. 1970년 들어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묶였습니다. 현대식 건물과 새로운 상권이 들어서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고기나 패스트푸드에 지친 현대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먹고 싶은 반찬들, 이런 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성리가 서울에서 기차 또는 시외버스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유원지였다면 강촌은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여행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당시 왜 강촌역인가 생각을 해보면 가는 길 자체가 이미 여행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 창밖을 바라보면서 워낙 풍경이 예뻤고요. 또 터널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고, 강촌 역시 역사가 이전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쇠퇴기를 맞이했습니다. 열차가 고속열차로 바뀌고 직선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불가피하게 구 역사는 폐쇄되고 새 역사가 들어섰습니다. 8, 90년대 낭만의 상징 구 강촌역 역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내리면 바로 이렇게 마을이 이어져 있고 또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또 북한 강변이 정말 그림처럼 펼쳐졌고 정말 천혜의 환경, MT의 성지라고 불릴 만한 그런 곳이었는데요. 근데 다 여기서 내렸어요, 학생들이. 여기서 내려 거의 다 여기서 내리고 바리바리 싸들고 싸들고 네, 걸어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각종 자기네가 예약한 민박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마트를 했었는데 일요일 지나면 마트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잘 됐어요. 강촌의 왕년은 다시 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구 강촌 역사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아직도 뭐 우측보행 이런 거 그대로 써 있고 이 플랫폼인데 와, 여기 통유리로 그냥 사방이 다 갤러리입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탁 트인 전망인데요. 이쪽이 이제 기차를 타러 가던 플랫폼이었는데 그때의 추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청량리 성북방면 써 있는데 지금도 이리 가면 저 기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역은 문을 닫았지만 추억은 그 자리에 박제돼 있습니다. 이 기차역 담벼락에 써 있는 많은 낙서들을 봤는데요. 여기는 삼성중학교 6기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당시에 한반이 굉장히 사람이 많았네요. 이 낙서는 1987년 5월 8일에 왔다 갔다고 써 있는데 밑에 크크가 있네요. 근데 87년에는 크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곳에 오니까 벽면 가득한 추억의 낙서들이 마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강천교 아래를 걷고 또 이 강바람을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런 것들이 당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사치스러운 자유 중 하나였을 겁니다. 1972년에 이제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등선교, 일명 강촌 출렁다리죠. 그게 건설이 되면서 수도권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었는데요. 이 절벽 아래 여기 있었던 이 풍경 자체가 굉장한 관광적 자산이었습니다. 강촌의 쇠퇴 과정도 대성리와 비슷합니다. 이 새로운 역에서 마을 중심까지는 1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철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선 타당한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지역 경제를 고려했을 때는 좋지 못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을 닫은 가게도 많이 보이고요. 또 문을 연 곳들도 있는데 문은 열었는데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강촌은 현재 가장 낮은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낡은 자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재생형 투자가 아주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 레일파크화가 1년에 연간 40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일치기에서 최소한 1박 2일 체령 관광으로 유도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촌 레일바이크 그 자체가 추억의 이름인데요. 또 닭갈비 간판도 많이 있고요. 강촌의 명물 닭갈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별미입니다. 닭갈비가 70년대 춘천에서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처음 별명이 대학생 갈비였습니다. 요즘 소고기도 잘 안 구워주는데 다 구워주고 가셨어요. 강 전망이 완전히 눈앞에 보이는 정말 최적의 자리에 카페가 하나 있네요. 정말 오래된 건물 같은데요. 이 낡은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강가까지도 갈 수 있는데 마치 과거로 내려가는 통로 같습니다. 강변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낡은 카페. 우리는 이곳에서 7080 강촌의 어제와 오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을 하나 있지. 강촌에서 민박업을 했던 사장님과 그 시절 강촌으로 MT를 왔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래도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추억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예전에 자기가 총각 처녀 때 만나가지고 뭐 애기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옛날에는 막걸리 많이 마셨잖아요. 생맥주에다가 진짜 그냥 MT 와가지고 술 친구들하고 MT 와서 마시고 통기타로 노래하고 그런 문화였었죠. 여기 처음에 온 건 대학생들이 아니라 구로공단이나 영등포공단에 있던 근로자들이 왔어요.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대학생들은 교체되기 시작했는데 매일 머리 깎이고 뒤에다 염색 쓰고 가방에 뭐 이상한 거 넣고 나면 다 뺏기고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았잖아요. 그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뭐가 없었냐면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를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강촌에 들어오는 순간 해방감을 느껴요. 강촌은 이렇게 사라지기 아쉽다는 사람들. 강촌 가면 왜 거기 출렁다리 있었고 기차역에서 내리면 바로 그러니까 이쪽을 잘 이렇게 좀 살려준다면 그렇다고 뭐 휘황찬란하게 아니라도 옛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그대로를 놓으면 옛 추억 갖고 이 모습을 보러 오는 거거든요. 구 강촌역의 역장 이름은 또 오리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또 오리는 많은 방문객들이 강촌을 찾아서 낭만과 추억이 흐르는 강촌, 사랑과 우정을 키워가는 강촌으로 발전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강촌의 세태는 단순한 한 지방의 세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던 한 시대의 종언이자 지방 소멸의 안타까운 자화상입니다. 춘천시는 강촌의 상권을 복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새롭게 춘천시나 뭐 중앙정보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아이템에 따라서 뭐 저 사업을 구상하고 구상에 따라서 이제 뭐 집행을 하고 이러는 시기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죠. 쇠락해가는 모습이 쓸쓸해 보이는 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가장 빛나던 시절이 저기에 묻혀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때와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세대, 새로운 낭만이 싹트기를 기대해 봅니다.